지금 이 음식 계속 드시면 3개월 안에 몸에서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식생활과 기생충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신 분들일수록 더 크게 당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유기농, 자연식,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음식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음식들만큼은 제 가족 식탁에서 완전히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자연스럽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유기농이니까 괜찮다. 오래 먹어도 문제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건데 기생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바로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가려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호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확인한 기생충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흔한 음식들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상식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 챙긴다고 일부러 골라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상담실에 68세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요즘 밤만 되면 몸이 간질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피부가 문제인가 싶어 로션도 바르고 생활 습관도 바꿔봤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이분은 10년 넘게 건강을 위해 쌈채소와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해오셨습니다. 농약 안 친 채소라서 더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거죠. 매일 상추, 깻잎, 미나리 이런 것들을 따로 쌈장에 찍어 드셨어요. 특히 시장에서 파는 유기농 상추는 향도 좋고 싱싱해서 날마다 한 움큼씩은 꼭 드시곤 하셨다더군요. 그런데 하나씩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채소를 씻을 때도 물에 대충 헹구는 정도였고 날것으로 먹는 게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한 번도 데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매일 위험한 식습관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몇 주 만에 밤에 잠을 편하게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몸의 신호는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드시던 걸 살짝 데쳐서 드시도록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은 3개월 전부터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나 과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셨다더군요. 이분도 자세히 들어보니 집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시금치를 매일 따서 바로 드시는 분이셨어요. 화학 비료는 한 번도 안 쓰고 자연 거름만 써서 키우신 거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자연 거름이라는 게 결국 동물 분뇨나 음식 쓰레기를 발효시킨 건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기생충 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텃밭 같은 곳에서는 온도 관리나 발효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해요. 이분도 채소를 데쳐 드시기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어떤 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둘째로는 간단한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셋째로는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음식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일상 음식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유기농 쌈채소입니다. 유기농 채소는 화학 농약 대신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채소잎 사이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상추, 깻잎, 미나리 같은 것들은 잎이 넓고 주름이 많아서 기생충 알이 숨기 쉬운 구조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노지 재배 채소에서 기생충 알 검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도 토양 관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70세 이성호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쌈채소를 드신 후 밤마다 가려움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식습관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쌈채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 데쳐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도 기생충 알은 완전히 죽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오래 씻어도 완전 제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에 담그고 흔들고 솔로 문질러도 잎 주름 깊숙이 들어간 것들은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쌈채소를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두 번째는 덜 익은 돼지고기입니다. 겉만 익고 속이 덜 익은 고기는 기생충이 살아남기 쉬운 환경이에요. 특히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울 때 겉은 바짝 타도록 구웠는데 속은 분홍빛이 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식품위생 지침에 따르면 고기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최소 15초간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보고돼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온도계로 재지 않고 눈으로만 판단하죠. 52세 김정훈님은 구이집에서 덜 익은 고기를 즐겨 드신 뒤 한 달 후부터 예기치 않은 복부 불편감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홍빛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더 익히셔야 해요. 특히 두꺼운 고기는 겉만 익고 속이 차가울 수 있으니 더 오래 조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 익힘 정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민물 생성과 장어예요. 민물 환경은 바다와 달리 기생충 중간 숙주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강이나 저수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대한기생충학회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 연구에서도 민물 어류 기생충 감염률이 바닷물 고기보다 현저히 높게 보고됐습니다. 69세 박철수님은 보양식으로 장어를 자주 드셨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해서 민물장어를 한 달에 두세 번씩 드셨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물 생선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겉만 익힌 조리는 위험해요. 장어구이도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양식이라는 말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산나물과 야생 채집 식품입니다. 야생 식물에는 동물 배설물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요. 산에서 자라는 나물들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같은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와 겹치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환경위생조사에서도 야생 채집 식품의 미생물 오염 위험이 언급됐습니다. 63세 최영자님은 등산하면서 직접 캔 나물을 즐기셨어요. 고사리,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을 직접 캐서 바로 요리해서 드셨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야생에서 채집한 것들은 생으로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해요. 직접 캔 음식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는 생강과 덜 조리된 내장류예요. 내장에는 기생충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콩팥, 심장 같은 내장은 기생충들이 선호하는 서식지거든요. 축산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자료에서도 내장 생식의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60세 한동수님은 보양 목적으로 생간을 섭취하셨어요.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소간이나 돼지간을 살짝만 데쳐서 드셨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내장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하고 생식은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양을 위해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섯 번째는 위생관리가 부족한 조리 환경이에요. 도마와 칼의 교차 사용이 정말 위험합니다. 생고기 썬 도마에서 바로 채소를 썰거나 생선 손질한 칼로 다른 재료를 자르는 경우 말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가정 내 교차 오염 사례를 보면 이런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65세 윤미경님은 조리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가족 전체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도마를 생고기용, 생선용, 채소용으로 나눠서 쓰기 시작한 거죠. 식재료별 도마 분리 사용이 정말 중요해요. 눈에 안 보여도 균이나 기생충 알들이 옮겨가거든요. 조리 도구 구분해서 쓰고 계신가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생충 위험을 줄이는 생활 실천법을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모든 채소는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 빼도 기생충 알은 완전히 죽어요.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30초 정도는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날 것에 대한 집착이 더 해롭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시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30초 데치기만 실천해도 충분해요. 이 정도는 실천 가능하시죠? 두 번째로 고기는 충분한 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보기만으로 익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두꺼운 고기는 겉은 바짝 익어도 속은 차가울 수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분홍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더 익히셔야 해요. 닭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속 색깔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완전히 익은 고기는 속까지 회색빛이나 흰색을 띄어야 해요. 다음 식사부터 적용해 보실 건가요? 세 번째로 보양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생것이나 덜 익힌 것으로 된 보양식은 정말 위험해요. 몸의 반응을 먼저 보셔야 해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보양이 아니라 독이에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보양 꼭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조리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봐도 돼요. 도마 하나로 모든 재료를 다 써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위험한 습관이거든요. 생고기 썬 도마에 바로 채소를 썰면 교차 오염이 일어나요. 한 번의 방심이 문제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최소한 생고기용 도마 하나, 채소용 도마 하나는 따로 두셔야 해요. 칼도 마찬가지고요. 도마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오늘 바로 바꿀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가서야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증상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위험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야 해요. 주기적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건강검진은 언제였나요? 여섯 번째로 물로만 씻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기생충 알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특히 채소 주름 사이에 들어간 것들은 물살로는 빠지지 않거든요. 식초나 소금물에 담그는 것도 큰 효과가 없어요. 결국 열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씻기보다는 익히는 게 답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일곱 번째로 냉동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부 기생충들은 냉동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용 냉동고 온도로는 모든 기생충을 죽일 수 없거든요. 냉동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리할 때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씻고 얼리고 담그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결국 답은 단순하게 익히고 데치고 조심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 자연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믿음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보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다 2개월, 3개월 후부터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가려움, 원인 모를 피로감,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일상이 망가져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원인을 찾기 어렵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더 고생하게 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불안 없이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채소는 30초만 데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조리 도구만 구분해서 써도 교차 오염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고 몸이 가벼워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면 될까요? 첫째로는 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가가 높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30초 데치기를 실천해 보세요. 둘째로는 고기 익힘 정도를 확실히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분홍빛이 보이면 무조건 더 익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조리 도구를 분리해서 쓰세요. 생고기용 도마 하나, 채소용 도마 하나만 따로 두셔도 큰 차이가 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자주 드시는 것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